그래서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을 이제 여러분 책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요. 만약에 최초의 나이퀴스트 플랫이 이렇게 생겼다면은요. 어, 그랬다면은 이 나이퀴스트 플랫을 이렇게 이제 부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K 값을 계속 크게 해가지고 부풀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마이너스 1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때의 개인 마진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은 사실 뭐 다른 값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값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값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값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나이퀴스트 플랫하고 이 마이너스 리얼 엑시스, 이 음의 실수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 이 점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3배, 3배까지 K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K가 3이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3이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나이퀴스트 플랫이 나오게 됩니다. K가 3보다 작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은 닿지 않고 마이너스 1과 지금 이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에 어떤 그런 값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처럼 안 보이는데요. 마이너스 뭐 3분의 2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가 되겠죠. 2분의 3. K가 2분의 3이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 마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점의 역수, 그러니까 이 점의 크기의 역수를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그게 개인 마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까지의 이제 거리, 원점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 이를테면은, 여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3인 거죠. 어, 3분의 2인 거죠. 그 3분의 2의 역수가 바로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진의 역수가 바로 이 거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마진의 역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개인 마진은 2분의 3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면은요. 개인 마진은 지금 이 점 있죠. 이 점의 크기의 역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점은 뭐냐? 이 점은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뭐에 관한 거냐면은 L에 관한 겁니다. 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 관한 것이고요.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L of S였는데 LS였는데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변하는데 특정한 오메가에 대한 그 L의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해 가는데 어떠한 오메가에 주목하냐면은 바로 이 LJ 오메가가 바로 이 특히 실수부가 이렇게 그 음수가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허수부는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0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부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실수부만 나오게 하는 그때의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때 이제 LJ 오메가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것의 크기가 3분의 2가 되고 그것의 역수가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3이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 즉 이 LJ 오메가를 이 음의 실수로 만드는 이 음의 실수축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바로 그때의 오메가를 우리가 오메가 P라고 부릅니다. 그 주파수를요. 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주파수들 중에서 오메가 P 혹은 오메가 180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오메가 180인지 곧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오메가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LJ 오메가 P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크게 하면은 3분의 2가 되고 역수를 취하면 2분의 3 해서 개인 마진을 계산합니다. 자, 오메가 P 얘기하겠습니다. 이 오메가 P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오메가 P일 때 이 점의 복소수는 음의 실수값만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소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고 아까 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소수 그러니까 L, J, 오메가 P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0j이고요. 그러면 이 복소수의 각이 어떻게 되느냐? 각이 몇 도입니까? 이 복소수의 각은 뭐냐면은 이 양의 실축하고 지금 이 선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예. 이 각이 180도입니다. 물론 180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이퀴스트 플랫을 얘기할 때 오메가가 0보다 큰 상황,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할 때 나이퀴스트 플랫이 주로 어디에 그려지냐면은 이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이 위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을 계산할 때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으로 보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각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냥 말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180도인데 아래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나 180도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나이퀴스트 플러스는 오메가가 플러스일 때 오메가 특히 이 오메가 P가 플러스 어떤 그런 값을 가질 때 그때의 오메가 값이 그때 이제 LJ 오메가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을 때 그때 각이 이제 이렇게 180도지만은 이렇게 아래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각을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각을 계산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오메가 P의 특징은 뭐냐면은 LJ 오메가 P를 LJ 오메가 P의 이 각을 마이너스 180도로 만드는 그때 그런 주파수라는 겁니다. 예. 이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곧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개인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위상 그래프를 봅니다. 위상 그래프를 보고 LJ 오메가가 마이너스 180이 될 때를 찾습니다. 바로 그때의 주파수 오메가 P를 가지고 그 오메가 P를 사용해 가지고 LJ 오메가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것의 역수를 통해서 개인 마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개인 마진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2배 크게 하면은 개인 마진이 이제 뭐 2가 되고 2배를 작게 하면 개인 마진이 2분의 1이 되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숫자로 개인 마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 마진 2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2배 부풀린 거하고 2배를 이렇게 축소시킨 거하고는 어쨌든 K가 1일 때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2배 관계이기 때문에 최초의 나이퀴스트 플라 대비해가지고 어떤 2배 관계로 이렇게 커지거나 이렇게 작아진 거기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개인 마진을 같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개인 마진의 로그를 취합니다. 데시벨을 생각하는 거죠. 데시벨. 그러니까 개인 마진 이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 로그 10 우리가 보데 플랫의 매그니튜드 그 크기를 그릴 때 데시벨 단위를 사용했듯이 개인 마진도 데시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 로그 10을 앞에 취하게 되면은 20 로그 10 하고 그다음에 이 값이 되는데 로그의 특성상 이게 분모는 이 분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20 로그 11 되고 그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20 로그 10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거 합치면은 LJ 오메가 P 크기 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 이 로그로 따지면은요. 근데 그 분수를 이렇게 분자하고 분모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0데시벨이 되고요. 0데시벨. 이 0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LJ 오메가 P를 데시벨로 나타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그냥 LJ 오메가 P의 크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다가 20 로그 10을 붙여가지고 LJ 오메가 P의 데시벨 값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마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LJ 오메가 P의 데시벨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2배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 마진이 원래는 2였는데 2에다가 20 로그 10 2 해가지고
6dB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6dB. 대충 6dB쯤 됩니다. 그래서 6dB의 개인 마진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배를 줄였다. 2배를 줄인 상황에서 어떤 개인 마진을 정의했다. 그러면은 이게 2분의 1이니까 앞에 20 로그 10 붙여가지고 2분의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2가 되고 그 마이너스 6dB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마진은 플러스도 같고 마이너스도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개인 마진이 의미하는 것은 나이퀴스트 플랫을 막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개인 마진은 마이너스 이 최초의 그 나이퀴스트 플랫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dB이 의미하는 것은 최초의 나이퀴스트 플랫을 2배로 축소시킬 수 있고 플러스 6dB이 의미하는 것은 나이퀴스트 플랫을 2배로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진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플러스 개인 마진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축소는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죠. 축소는 뭐 무한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데시벨만큼의 개인 마진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은 어느 시점에서 마이너스 1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플러스 얼마의 어떤 개인 마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학년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개인 마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플러스 개인 마진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데시벨로 얘기하는 개인 마진을 데시벨로 꼭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개인 마진 얘기도 지금 추가했습니다. 예. 다음은 페이즈 마진입니다. 페이즈 마진은 원래 이 나이퀴스트 플랫을 몇 도까지 돌릴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 마이너스 1을 닿는 그 순간까지. 마이너스 1을 닿고 넘어가는 순간 이게 감싸고 돌게 되지 않습니까? 감싸고 돌면은 그 n, 감싸고 도는 횟수 n 값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돌고 뭐 두 번 돌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CL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이 아이를 얼마나 돌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요. 물론 이제 이 모든 점들의 회전을 다 고려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은 바로 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그런 원이죠. 그래서 이 원과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만나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이 점하고 지금 이 원점을 잇는 이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음의 실축과 이루는 이 각, 그렇죠? 이 각만큼 나이퀴스트 플랫을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게 되고 그때가 전체 CL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해지기 일부 직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각입니다. 이 각.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원래 이 PM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80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뭐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메가 C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LJ 지금 이 LJ 오메가 C 썼는데요. 역시 이 많은 이 점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이 이 점이고요. 이 점에 대응되는 오메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오메가가 바로 오메가 C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메가 C가 뭐였습니까? 오메가 C는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로 그때 정의를 했었고요. 오메가 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그때의 복소수의 크기가 1이 됩니다. 1 혹은 0dB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J 오메가가 그 크기가 1을 갖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0dB이나.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C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이게 지금 그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복소수가 갖는 크기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응되는 오메가는 오메가 C가 되고요. 그래서 이 LJ 오메가 C가 갖는 어찌 보면은
각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각을 제가 좀 이렇게 쓴 것이 왜 그러냐면요. LJ 오메가 C가 갖는 이게 이제 LJ 오메가 C니까 LJ 오메가 C가 갖는 각은 얼만큼이냐면요. 이게 이만큼이 각입니다. 이만큼. 예. 근데 지금 이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은 얼마가 되냐면 LJ 오메가 C인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체 이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 각은 얼마냐?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은 뭐냐면은 이 전체 마이너스 180도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전체 마이너스 180도에서 이만큼을 빼주면은 그러면 이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M이라는 것은 전체 마이너스 180도에서 이 각을 빼준 거. 그래서 이 사실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L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180도가 마이너스 180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80도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플러스 180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PM은 180도 더하기 LJ 오메가 C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특히 이때 오메가 C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LJ 오메가의 크기를 1로 만드는 그때의 주파수, 주파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나이퀴스트 플라 상에서 이 개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데 플랫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데 플랫 상의 특히 위상 부분에 제한 구역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데 플랫 상에서 개인 마진은 뭐냐? 개인 마진은 지금 아까 LJ 오메가 P였습니다. 오메가 P의 크기의 역수였고요. 오메가 P는 어떤 주파수였냐면은 LJ 오메가의 각을 마이너스 180도로 만드는 그러한 오메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데 플랫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보데 플랫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보데 플랫 상에서 우리가 개인 마진을 확인을 하고 싶다. 개인 마진은 어떻게 찾냐면요. 먼저 우리가 오메가 P를 찾아야 됩니다. 오메가 P는 뭐냐면은 LJ 오메가의 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그때의 주파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 LJ 여기 지금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L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J 오메가. LJ 오메가의 각이 이렇게 쭉 변하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때의 주파수, 이게 지금 X축이 오메가 축이죠. 이 오메가 축인데 LJ 오메가가 마이너스 180이 되는 바로 그때의 주파수가 바로 오메가 P 혹은 우리가 오메가 180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은 180도가 될 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오메가 P를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 오메가 P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데시벨로 이걸 바꿨습니다. 이 보데 플랫은 이 데시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데시벨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0데시벨과 LJ 오메가 P의 이 데시벨 값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LJ 오메가 P의 크기는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오메가 P였으니까 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메가 P고요. 이 오메가 P에 대응되는 그때 LJ 오메가의 크기가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죠? LJ 오메가의 크기, 이것의 크기가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하고 뭐하고 차이입니까? 0데시벨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데시벨이고요. 0데시벨이고 이 점이 있으니까 개인 마진은 정확하게 이 값이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 값. 이만큼. 그러니까 보데 플랫을 딱 그려가지고 그린 상황에서 위상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오메가 P를 찾고요. 그 오메가 P에 대응되는 오메가 P, 그 오메가 P가 바로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오메가 P가 이 크기 그림 그래프에도 있고요. 그 크기 그래프에서 그 오메가 P로부터 LJ 오메가 P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0데시벨과의 이 차이가 바로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개인 마진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개인 마진 관련된 얘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0데시벨 아래에 LJ 오메가 P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존재해야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5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요. 0 빼기 마이너스 6 해가지고 6데시벨 만큼의 어떤 개인 마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위로 오게 되면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개인 마진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개인 마진을 갖는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플러스 개인 마진을 갖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즈 마진을 보시면은요. 페이즈 마진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80 더하기 LJ 오메가 C의 각인데요. 이것을 LJ 오메가 C의 각하고 빼기 180도라고 쓰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LJ 오메가 C의 각으로부터 마이너스 180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까는 0데시벨로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본 거였고요. 지금은 이 각으로부터, 각이 기준이고요. 그 각으로부터 마이너스 180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만큼이 바로 페이즈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즈 마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C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메가 C가 뭐였습니까? 오메가 C는 바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였습니다. 그 매그니튜드 플랫에서 이 보데 플랫, 이 LJ 오메가가 이렇게 1을 통과하는 점, 0데시벨을 통과하는 바로 그때의 주파수가 오메가 C였고요. 바로 그 오메가 C를 그대로 이 위상 그래프로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이 이제 오메가 C가 되고 이 오메가 C로부터 우리가 지금 LJ 오메가 C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LJ 오메가 C가 바로 이거죠. 이거하고 뭐하고의 차이냐면 이 마이너스 180도. 이 마이너스 180도하고의 이 차이가 바로 페이즈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80도 그래프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야지 플러스 게인 마진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어 버리면은 그럼 마이너스 페이즈 마진이 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너스 경우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요. 지금 우리 3학년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게인 마진, 특히 마이너스 페이즈 마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마이너스 나이퀴스트 플랫에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도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과정에서는 좀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얘기를 다 그냥 빼버린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개인 마진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든지 페이즈 마진이 이렇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3학년 과정에서는 나이퀴스트 플랫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두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CL 시스템은 불안정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두의 이제 그래프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LJ 오메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요, LJ 오메가가 지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180도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오메가 C에 대응되는 이 주파수가 있고요. 그 오메가 C로부터 LJ 오메가 C의 각을 계산합니다. 이 LJ 오메가 C하고 마이너스 180도 사이 이 거리, 이게 지금 액추얼 PM이고요. 개인 마진을 따지면은 이 아이가 마이너스 180이 될 때 그때 그 오메가 P 혹은 오메가 180 거기에 대응되는 주파수가 이거고 그 주파수로부터 우리가 LJ 오메가 P를 계산하게 되고 LJ 오메가 P의 이제 크기하고 이 0데시벨 사이의 이 거리가 바로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액추얼 개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보데 플랫에다가 바로 이 GM이라든지 PM 같은 특히 이 PM의 요구 조건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오메가 C가 여기 있다 그러면 오메가 C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제한 구역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그린다면은 이만큼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내고 여기가 오메가 C입니다. 오메가 C부터 조금 올라가는 거죠.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우리가 원하는 PM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45도만큼의 PM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만큼 올리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D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그 D하고 G가 곱해진 L의 이 보대 플랫이, 자, 이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저주파하고 고주파의 이 제한구역을 피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상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제한구역을 그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제한구역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상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설계하면은 되겠습니다. 개인 마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180도가 되는 이 지점 해가지고 이걸로부터 이렇게 이제 개인 마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6dB이다 그러면 6dB만큼이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개인 마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 고주파 영역에서 이 퍼포먼스가 요구하는 것과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고주파에서는 뭘 원합니까? 이렇게 그 이 룹 게인이 LJ 오메가의 크기가 이게 작아지기를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그 퍼포먼스 요구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보통 개인 마진의 요구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것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 이 페이즈 마진에 관련된 부분은 퍼포먼스에서는 커버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상 그래프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한 구역을 그려서 LJ 오메가가 이렇게 이 위로, 그죠? 이 제한 구역의 위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D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즈 마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면은요. 만약에 그 주어진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 이 G가 뭐 이거고요. D는 뭐 1. 그러면 이 전체 이 CL 시스템 여기서 R에서부터 Y까지의 전달함수 이 TS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2차 시스템이 될 겁니다. 아주 표준 2차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이 표준 2차 시스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댐핑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인도 있지만은 이 제타하고 연관돼서 이 페이즈 마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타를 변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G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G에 대한 나이퀴스트 플랫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죠? 나이퀴스트 플랫이 그려지면은 그 나이퀴스트 플랫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PM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퀴스트 플랫이 딱 그려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섹션, 그죠? 이 유닛 서클과 이 나이퀴스트 플랫의 인터섹션을 가지고 페이즈 마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특정한 이 제타 값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오메가 n 포함해서요. 제타와 오메가 n에 대해서 나이퀴스트 플랫을 그리고 그 나이퀴스트 플랫으로부터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타를 조금씩 변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타 값이 이렇게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오픈룹 시스템이 댐핑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댐핑을 점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이퀴스트 플랫도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페이즈 마진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게 분석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계산 과정은 그냥 건너뛰고요. 페이즈 마진과 제타와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Y축이 지금 댐핑이고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쫙 변화시켰을 때 그때 페이즈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페이즈 마진이 한 60도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고요. 직선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게 100도만큼 갔을 때 댐핑이 1만큼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제타하고 PM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즈 마진이 60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제타는 60을 100으로 나눈 0.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즈 마진은 조금 그 정의하는 어떤 과정, 이론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의 그 뭐 한두 시간 동안 그 아규먼트 프린서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이퀴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얘기하고, 오늘 또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 모든 얘기를 다 이해해야만 사실은 이 페이즈 마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어떤 주어진 시스템 페이즈 마진이 뭐 20도다 그랬을 때 감이 그냥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페이즈 마진 20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이 댐핑 비가 0.2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식입니다, 이 식이.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그런 식을 언제나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복잡한 어떤 PM 이 식을 보시기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 그 대충 이 페이스 마진과 그 다음에 이 댐핑비, 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 댐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로 이렇게 페이스 마진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댐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댐핑에 관련된 부분은 PID 중에서 어떤 제어랑 연관이 돼 있었냐면요. 최초에 이게 P제어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최초에 원래 S제곱분의 1이었을 때, P제어를 하게 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그죠? 이런 타입으로. 물론 이 오메가 N 자리가 이제 뭐 어떤 KP, P게인이 이제 들어왔었고요. 그 P게인이 이제 어떤 이런 오메가 N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D 제어를 넣고요. 그래서 PD 제어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D 제어의 KD 때문에 생기는 이 항이 바로 이겁니다. 예. 즉,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D 제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댐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댐핑 D 제어를 많이 해서 D 제어 그 KD 값이죠. KD 값을 많이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커지게 되고, 그 말은 페이즈 마진을 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할 때, 퍼포먼스 얘기할 때 디제어 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저주파에서 커지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 작아지는 그런 제어기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디제어는 S, j 오메가다 보니까 j 오메가의 크기는 그냥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가 작을 때는 크기가 작고, 오메가가 클 때는 크기가 커지는, 지금 우리가 이 퍼포먼스 리ኳ이먼트에서 얘기하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을 디제어가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디제어가 그렇게 그 뭐 애물단지는 아닌 거죠. 천덕꾸러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그 디제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페이즈 마진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로직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디제어를 많이 무시하고 그냥 PID 할 때 PI 제어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물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이제 이 PM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디제어 우리 무시하지 말고요. 전체 PID 모두 골고루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